위협에 맞서서 지금 저희가 키 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드러나지 않은 사전 배치 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전단이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했다. 사전 배치 전단이 어떤 겁니까? 사전 배치 전단 실제로 보면 그냥 화물선입니다. 별거 아니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사전 배치 전단이 미국의 힘이다. 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전 배치 전단이네요. 사전 배치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미국이 지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대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과 대만과 미국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한국이 예.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미국이 갑자기 본토에서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배에 싣고 하면은 배에 싣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리겠죠. 그렇죠. 그 배가 또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데만 해도 또 한 보름 넘게 걸리겠죠. 예. 그러다 보면 전쟁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괌에다가 기지를 두고 오키나와까지, 괌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5척의 대형 화물선을 계속 항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났는데도 계속 돌아다니는 1년 거예요? 12달 항해만 하고 있습니다. 항해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5척의 배 각각 하나마다 예. 한 개 기갑여단을 완전 무장시킬 수 있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예. 또 로켓, 탄약 모든 것이 다 실려 있고 예.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징후가 보면 즉시 부산항이나 포항, 진해 이런 데로 바로 들어오죠. 저기 보니까 네. 사전 배치 전단 함정은 그냥 뭐 큰 화물선 같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배입니다. 그냥 화물선이고 실제로 운영도 예. 그냥 일반인들이 합니다. 화물선처럼 미 해군과 계약을 맺은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고 일반 있습니다. 상선처럼 일반 상선처럼 한 30명 정도가 이 큰 배를 운영을 하고 그냥 노간슬게 기계들 노간슬게 닦아주고 이런 예.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에서 부산까지 이틀 걸립니다. 예. 괌에서 부산까지 이 배로 4일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 징후가 만약에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되면 예. 이 배들이 바로 한반도로 들어오죠. 음. 그러면은 원래처럼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의 장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안 해도 되고 예. 미국에서부터 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시간이 절약이 되죠. 여기서 배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장비는 다 여기 있는데 군인들은 바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 김해공항으로 와서 바로 군인들이 그 물자를 예. 받아서 바로 몰고 그냥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전 배치 전단.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저 배 안에는 5척이죠. 5척 안에는 어떤 무기? 그러니까 M1A2 전차가 있고요.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는데 이 장갑차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예,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장갑차가 아니고 전투 장갑차입니다. 전투 장갑차. 저 위에 예. 이제 포탑에 보면 25mm 이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기관포가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뭐 상자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상자가 북한이 분대마다 2정씩 가지고 있는 RPG-7. 예. 중동에서는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하죠. 예, IS들이 많이 쓰는 네. 거. 그 RPG-7을 막아낼 수 있는 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 장갑차가 네. 대형 상선 안에 실린 채 한국 주변 수십 대가 있죠. 대만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오키나와에서부터 괌까지 계속 예. 항해만 하고 있고 또 예. 여기 있는 M1 전차. 예. M1 전차. M1 예. 전차 수십 대. 이 M1 전차는 예.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전차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아, 방어력도 그렇군요. 강할 뿐더러 무엇보다 공격력이 강한데 예.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어요. 열화 우라늄탄 어떤 탄입니까? 우라늄 핵을 만드는 원료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또 뭐 최강의 핵 보유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이런 걸 좀 마음대로 써요. 예. 그래서 핵을 만드는 원료인 우라늄을 가지고 예. 전차 포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포탄을 맞으면 이 열화 우라늄탄이 장갑을 녹이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떠한 전차도 이 M1 전차의 열화 우라늄탄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뭐 북한의 전차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 M1 전차 만나면 다 추풍 낙엽처럼 파괴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한 개 기갑의 단위라고 하면은 전차 한 60대, 장갑차 한 7, 80대, 그리고 예. 자주포 한 3, 40대 정도로 구성된 부대인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우리 한국군 한 개 사단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배가 5척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군의 기계화 사단, 우리나라에 제일 강한 사단들 있죠. 20사단, 예. 영호부대 수기사, 뭐 26사단 이런 기계화 사단 5개를 한 3일 내에 한반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계속 항해를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예. 배치 전단입니다. 대표님께 직접 한번 보셨죠? 저 보고 오셨죠? 아까 그 사진도 제가 찍은 거. 직접 찍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선으로 보이는 배 안에 네. 엄청난 우리나라 일개 사단 병력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활약이 있다. 네. 예. 저기 자주포, 팔라딘 자주포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우리 이제 K9 자주포하고 비슷한 성능의 자주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주한미군 2사단에도 이 팔라딘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위성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으면서 예. 북한의 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 파악하면서 거기를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팔라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요? 파악한 정보를 예.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서 그곳으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북한도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리졸브 한다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렵죠. 이런 전력들이 예. 아까 제가 찍은 그 사전 배치 전단 함선 사진이 예. 같은 해에 찍은 겁니다. 예. 두 척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 이상의 기갑 여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사전 배치 전단이 한번 들어와서 이 장비를 풀어놓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다. 왜냐? 한미 동맹의 전력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두려운 군사적으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 AAV7 상륙 장갑차도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1사단, 예. 2사단이 쓰는 KAAV7의 원형인데요. 예. 미 해병대가 쓰는 상륙 돌격 장갑차인데 수륙양용 장갑차죠. 예. 그래서 오키나와에 미 해병 상륙 원정단이 있습니다. 예. 그 원정단들이 배네요. 수륙 양용. 예. 지금 저렇게 바로 배로 들어가죠.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저 상륙 장갑차가 사전 배치 전단 함선에 실려 있는 걸 보고 그걸 직접 내리는 걸 봤는데요. 예. 그러면 해병대들도 직접 배를 타고 늦게 이렇게 오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전 배치 전단이 바로 실어주고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대원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려서 바로 저 장갑차를 타고 기차에 싣고 연천이나 파주나 동두천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그냥 전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이석기 전 의원 그렇습니다. 아로 네. 혁명 조직 아로에서 네. 경부철도를 타격하는 것을 모의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전 배치 전단 전력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짜입니까? 왜냐하면 예. 진해항, 예. 부산항으로 대부분의 사전 배치 전단 또는 미군의 정원 전력이 들어오는데 예. 거기서부터 진해에서도 철도가 있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경부선 철도가 있죠. 그것이 다 합류가 돼서 대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관에 대구 위에 있는 그 칠곡 외관에 또 미군의 물류 탱크 저장 기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경부선 철도를 주로 이용해서 전선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를테면 아로 입장에서 예. 아로도 북한 입장에서 경부선 철도 중에 교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교량 하나 끊어버리면 철도 복구할 때까지 미군 정원 전력이 전선에 연천에 동두천에 파주에 의정부에 배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각한 엄청나게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로가 당시에 경부선 철도가 어디 있느냐를 파악하자 교량의 튼튼함을 파악하자 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북한 측에서의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모의였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부터 제주도 이 사이에 늘 오가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사전 배치 전단이 경부 철도를 통해서 부산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방어훈련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북한 지휘부, 평양 이런 쪽을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용 수송기를 도입했다. 어떤 소식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에 C-130이라고 하는 그 수송기가 예. 있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수송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강력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MC-130이라고 하는 C를 개량한 거네요. C 앞에다 M을 붙여서 MC-130이라고 하는 특수전 전용 수송기가 있는데 저기 나오는 게 특수전. 그렇습니다. 예. 네, 저 MC-130은 그 적어도 비행을 할 수 있는 항법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초저공 비행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급유 장치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멀리 가서 공중급유까지 받아가면서 계속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산 정상에 북한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예. 그 레이더 기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레이더가 못 보겠죠. 예. 저공 비행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큰 수송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 보면 산이나 전신주 이런 데 부딪혀서 예. 추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정밀한 항법 레이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예. 것을 해치고 항법 그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예. 밑에서 북한의 어떤 병사가 보고 총을 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밑바닥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그런 비행기가 바로 MC-130인데 우리 공군에서 예. 우리 한국의 C-130 중에서 4대를 MC-130처럼 특수전, 저공 침투용 특수전 항공기로 개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MC-130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 적어도 침투를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특전사를 적어도 침투해서 북한에게 들키지 않고 예. 북한의 내륙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런 내용들이 우리가 북한 평양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저런 수송기를 그러니까 특수전용 수송기를 도입한다는 게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예. 발사하고 성조기를 찢어버리겠다고 하고 예. 그런 거 하고 이런 자극이 비슷하겠습니까? 우리는 예. 정말 고수는 예.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한국군은 이제 고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라지 않고 우리는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저런 전력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지 북한은 예. 원래 이빨을 드러낸 개는 물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예. 너무나 이빨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지금 저 MC-130 전체는 뭐 1억 달러가 넘는 비행기인데 1억 달러면 1,000억이 넘는. 뭐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한 예. 2천억 정도 되는 비행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C-130을 개량하기 때문에 예.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6,20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6,200만 달러.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4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네.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별 균열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는 군사 분야에서는 균열은 없지만 예. 동북아에서 예.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주일 미군이 되느냐 주한 미군이 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년 전에 전작권을 전환을 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인데 미군이 4성 장군입니다. 예. 근데 주일 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입니다. 음.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한국에 4성 장군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은 주일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 미군이 주한 미군을 통제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주한 미군이 주일 미군을 통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가치를 떠나서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 더 고위장성이 있는 것이 예.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전작권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외교적 위치까지도 사실은 고려되어서 전환이 된다 또는 뭐 미룬다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 사성 장군은 없어지고 한국 주한미군이 주일 미군 사령관인 삼성 장군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예,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우리가 미군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억제력 또는 대북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무기는 뭡니까?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비투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방공 레이더망 예. 하루 만에 그냥 쓸어버립니다. 예.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루 만에 쓸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한 대에 2조 원, 3조 원 하는 걸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조 원. 그런 것들을 비행기 한 대가 2조 원, 뭐 3조 원. 15년 전 물가로 2조 원인데 지금은 예. 얼마 할지 뭐 계산이 안 되죠. 그런 비행기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레이더망을 하루 만에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동맹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의 생명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